시간 됐으니까 할게요. 이게 수업은요, 설명해도 그렇고 시간 되면 바로 해야 돼요. 늦게 와야 그러면 손해를 보지. 일찍 온 사람이 이득 보는 이런 세상이 좋잖아요. 저기 뒤에 보시면 카메라가 있어요. 그 어머님 아버님들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녹화를 한 다음에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녹화가 제대로 된다면. 그 설명하기 전에 우리 그 개념 정리부터 해요. 최민구라고 합니다. 네. 대입은요, 수시, 정시 이렇게 있죠. 수시는 학생부 교과가 있고요. 종합이 있고요. 그 실기는 뺄게요. 논술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으로 가야죠. 요즘에 좀 바뀐 거 있죠? 수능으로만 가는 게 이제는 좀 아니죠. 내신이 좀 들어가요. 그 내신이 성적만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학생부 종합처럼 생기부가 반영이 되는 곳도 있어요. 옛날이랑은 달라요. 약간 달라요. 일단 여기 교과랑 종합이랑 논술이랑 대학 가기 가장 편한 것은 뭐게요? 교과가 제일 편해요. 내신 또박또박 따서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로 갈 수 있는 대학 레벨이 어떻게 되느냐를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옛날에는요, 학생부 종합은 그 전공 적합성을 같이 보잖아요. 학생부 교과 점수랑 전공 적합성을 같이 봐서 0.8 정도 갭이 있어도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교과로 2.0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다 쳐요. 2.8의 교과 점수를 가지고도 나의 생기부가 괜찮으면 그 대학을 뚫을 수 있다 이런 말을 옛날에는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기준점은 이래요. 지금은 우리 일반고가 대부분이니까 우리 아이가 받은 교과 점수가 얼마고 그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지를 예측을 하신 후에 학생부 종합은 얘랑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져도 갈 수 있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생기부 있잖아요. 이따 샘플을 보여드릴 텐데요.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나의 생기부가 남 것보다 못할 게 뭐야 라고 많이들 착각하거든요. 네,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갭이 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내신 등급을 살짝 이렇게 써놨어요. 일단 메디컬을 가실 거면 1.0에서부터 1.3 내로 받으셔야 돼요. 제 표본에서는 고신대 의예과를 1.4로 간 예가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있는 학교를 가려면 1.3으로는 막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 자제분들의 표본이 어떤지를 아는 분도 있는데 모르는 분이 태반이기 때문에 설명을 다 드려야 돼서요. 1.4부터 1.9까지 여기가 되게 좋아요. 1.3이라고 할게요. 1.3에서부터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1.3에서부터 1.9까지도 좋아요. 우리 최강교육에 있는 아이 표본을 말씀을 드릴게요. 현 고3이에요. 영등포고 3학년이고요. 내신이 1.38? 1.37 정도 됐어요. 학생부 교과로 붙었어요. 지금 일단 한 군데는 붙었고 학생부 종합 교과 나머지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번호 추합 이런 것들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1.38 이 정도로 교과로 어디 붙었게요?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고대. 또 고대는 고려대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또 성균관대 보면은 계약학과 있는 거 아시죠? 반도체 공학과. 이거 그 삼성에 특별히 미친 짓만 안 하면 들어간다. 붙었어요. 반도체 시스템 공학부 거기를 붙였어요. 1.3 정도 되면 거기를 붙을 수가 있구나. 그게 진짜 편해요. 그렇게 가는 거. 자, 이제 그렇고 여기를 보시죠. 2.0에서 2.3 정도의 내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경, 건동, 홍 이렇게 써놨죠.
어디라고요? 중경건동홍.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가끔 설명회 하다 보면은 제가 95학번이에요. 1976년생이거든요. 여기 어머님들 보면 저보다 이제 아랫분들 또는 대충 저랑 수렴하고 뭐 이렇게 그러신 것 같기는 한데, 우리 때 뭐 삼국대랄지 우리 때 뭐 홍익대랄지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건국대, 동국대 이거 진짜 가면 좋은데, 국민대 그때 우리 때 그러면 막 삼국대를 그 뭐지? 아니에요. 이런 예생, 특히 아버님들 조심하세요. 뭐 인하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하대가 학교에 이러시는데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주 높은 학교예요. 네. 아무튼 중앙대, 경희대에서 최상위권 학과를 보장하진 못해요. 여기서도 최상위권 학과를 보장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학교 레벨이 떨어지면 과가 좀 좋겠고, 학교 레벨이 높으면 과가 좀 낮겠죠. 현실이에요. 이제 좀 내려갑시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랑 비슷해지고 있죠? 아니에요? 여기에요? 에이, 뻥치고 있네. 비슷하고 있잖아요. 가요? 여기 보면 2.4에서 2.6까지 가잖아요. 국승세탄, 보내고 싶지 않죠? 광은 광운대. 이 가가 문제야. 이게 가톨릭대인지 가천대인지 애매하죠? 가천대나 가톨릭대나 그래요. 가천대는요,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입결이. 가천대 되게 좋은 학교예요. 이길 여사인가요? 90대 넘으시도 이렇게 티셔츠 하시는 그분. 아무튼 이 정도 됩니다. 교과로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2.4만 돼도 진짜 열심히 한 거거든요. 교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한 요 정도 선 돼요. 여기 2.7에서 2.9 이것도 잘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석계 똑같은 거예요. 가천대, 가톨릭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성대 아세요? 아세요. 훌륭하십니다. 명지대. 저 북가자동 쪽에 있잖아요. 명지 초중고 다 나오면 뭐 이렇게 차를 한 대 준다는 등 뭐 이렇게 그런 헛소리가 있는. 여기. 삼육대. 들어보셨어요? 서울에 있어요. 삼육대. 수원대. 수원에 있겠죠. 한신대. 못 들어봤죠? 쉽지 않습니다, 교과가. 이 교과는요, 1.0대에서도 1.08인지 1.05인지 1.03인지에 따라서 갈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과는 쉬운 게 아니에요. 되게 극강격차가 되게 좁습니다. 좀 더 내릴게요. 요번에 학생부 교과로 붙었던 학생이 있어요. 현 고3 붙었던 학생이 내신이 3.7이에요. 그 친구는 기회균형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기회균형 전형은 뭐냐면 몸이 좀 아프다거나 이렇게 뭐 한부모 가정이거나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전형이에요. 국가유공자 자녀거나 이런 것들. 그러면 3.7이라는 내신으로 그런 고른 기회 전형 말고 일반적으로 교과로 갈 수 있는 대학, 일단 그 친구는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른 기회 전형으로 넣지 않고 기회균형 전형으로 넣지 않고 그냥 일반 전형으로 넣어서 교과로 합격을 했는데, 어디를 합격했냐면 한국공학대를 합격했어요. 어디가 예비가 떴냐면 고른 기회 전형으로 아주대 예비가 떴어요. 잘 됐죠? 정말 잘한 거죠. 근데 일단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그런 고른 기회 전형이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7, 3.6, 3.5 이 라인을 가면 이렇게 경기권 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한국공학대 라인 정도 잡히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우리 개념 정리 중이에요. 본 게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이 배경 지식이 있으셔야 표를 볼 때 아실 것 같아서. 종합은 여기에서 조금 내신이 떨어지더라도 생기부가 잘 되어 있으면 된다. 근데 상위권 대학. 상위권 대학은 교과 점수를 우선해서 볼까요? 전공 적합성을 우선해서 볼까요? 자, 전공 적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서강대 수학과 나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나의 꿈은 수학과야. 수학이 너무 재밌어. 모든 활동들을 수학에 다 맞춰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애들이 지원을 했을 때 생기부 활동들을 보면, 그래, 이 아이는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겠구나. 이런 걸 전공 적합성이라고 불러요. 교과 점수는 그냥 내신 점수죠.
그러면 학생부 종합에서 상위권 대학은 보통 중경예시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이 위유. 교과 점수를 많이 볼까요? 전공 적합성을 많이 볼까요? 교과 점수를 많이 봐요. 거기는. 아래는요? 전공 적합성을 많이 봐요. 왜냐면 아래에 있는 대학에서는 전공 적합성이 괜찮은 아이를 뽑아놔야 안 도망가거든. 얘가.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벌써 졸리죠? 이제 정신 수능으로 가는 거예요. 수능. 오케이. 내신도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다 알고 계시는 걸 수도 있고요.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여기 학생들도 있고 학부형도 계신데 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려 해요. 수학 선택 과목. 공통은 수원이랑 수투라는 것이 있고요. 개정된 거는 대수, 미적분원 그렇게 됩니다. 수학 선택 과목은 미적분, 확통, 현, 고2 기준이죠. 예비 고3 기준이에요. 기하 이렇게 있어요. 좀 정해드릴게요. 기하는 하지 마세요. 뭐는 하지 말라고요? 기하는 하지 마세요. 물투보다 인원이 더 없어요. 기하는 하지 마시고 선택 과목을 할 때 미적분 또는 확통을 선택해서 하시는 것이 좋은데 그러니까 예비 고3 얘기예요. 확통을 할까 말까는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는 미적분이 여러모로 압승입니다. 기회가 넓어요. 얘가 아까 제가 논술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수리 논술로 합격하는 애들은 있지만 너는 아닐 거야. 다시 수리 논술로 합격하는 애들은 있어. 근데 넌 아니야.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근데 준비를 하잖아요.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갑니다. 근데 수리 논술에 보는 과목이 공통, 수원이랑 수투하고 미적분만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요. 확통기하가 다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수리 논술로 판을 이렇게 벌리기 위해서는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으면 들어가기가 쉽지가 일단 않아요. 그런 상태가 되고요. 확통을 원래 이제 이공계열을 진학하고자 했던 애였는데 확통으로 수능 보는 아이들의 특징은 도망가는 거예요. 얘랑 비슷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탐런. 에이, 목소리 보세요. 사탐런. 이거는 과탐 힘들잖아요. 사탐을 공부해서 대학을 가겠다 이런 소리예요. 도망가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도망가는 게 옳아요. 참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옳다. 이거 옳아요. 이거 옳아. 근데 수학은 두고 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탐론 얘기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이게 길 수도 있고요. GPT가 왜 나오니? 그러지 마라. 짧을 수도 있어요. 아마 이 링크를 보셨나요? 웹페이지를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최민구라고 하고요. 이 최강교육 고등관 부원장으로 있고요. 뒤쪽에 우리 또 멋진 대표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여기서 수능 계신 수리논술 수업을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치메이드 목동이라는 데서 수리논술 수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대원 영통 광교에서 수리논술 수업을 하고 있어요. 시대인재랑 같이 하고 있는 학원이고요. 여기 보면 네이버 프로필이 있죠. 프로필을 누르면 눌러봐. 너 일로 와. 올려야겠다. 네이버에 이제 최민구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똑같이 나오고 사진이랑 실물이랑 똑같죠?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스레드 등 이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채널이 있어요. 채널에서 이제 수업 영상을 녹화를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논술 얘기부터 할게요. 제가 아까 논술 뭐라 그랬죠? 논술로 합격하는 애들은 있을 거야. 근데 뭐라고요? 넌 아닐 거야.
우리 정말 그런지 봐요. 어저께까지 발표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행 간 애들도 있고요. 발표가 다 오지는 않았어요. 논술은 수리 논술도 있고 약수령 논술도 있어요. 두 개 다 있어요. 어제까지 연락 온 애들 좀 볼게요.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는 곧 제가 수능 성적표를 띄워드리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때 매칭이 되셔야 돼서. 보죠. 단국대학교 수리논술 최초 합 2명을 했어요. 훌륭하죠? 단국대는요, 학교의 레벨에 비해서 시험 문제가 어려워요. 공통이랑 미적분만 나와요. 그리고 수능 수학 기준 1등급 받는 애들도 시험 봐서 붙기가 힘든 학교예요. 문제가 기가 막히게 좋아. 제가 수능도 수업하고 내신도 수업하고 수리 논술도 수업하는데요. 수능 수학 파이널 때 단국대 문제를 쓸 정도로 문제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 준비했던 애들 최초 합 2명 붙었고요. 공학계열 광역만 2명이죠. 상담 제가 다 해요. 전공을 어디를 써라, 어디를 써도 상담을 다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을지대학교 수리논술, 여긴 약수령 논술입니다. 약수령 논술은 간단하게 서술하는 거고요. 국어랑 수학만 보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약수령 논술을 갈 수 있는 대표적인 대학은 가천대, 상명대, 한국외대 글로벌, 수원대, 을지대, 신한대. 점점 관심이 없죠.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이 친구 내신으로 을지대 못 갈 점수였고요. 수능으로도 어림없는 점수였어요. 을지대 특징은 보통은요. 가천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공계열로 지원해. 그러면 국어 20%, 수학 80% 이렇게 내요. 반대. 인문사회계열로 지원해. 그러면 국어가 80%, 수학 20%예요. 을지대는 반반이에요. 국어 반, 수학 반. 모든 전과목이 그래요. 저랑 계속 고3 수업을 했던 아이고 을지대 자율전공을 최초 합으로 붙었고요. 아까 한국공학대 기억나세요? 내신 몇 점이 간다고요? 3.7. 얘들 내신이 5, 6이었어요. 수능도 그거 안 됐었어요. 최초 합으로 붙었습니다. 경기대학교. 얘 전액장학금 받고 논술로 탑 먹고 들어갔어요. 이거 금년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성신여대. 여기도 과가 똑같죠? 네, 제가 여기 쓰라 그랬어요. 상담하면서 여기 쓰라 그랬고 둘 다 붙었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애들은 내신으로도 저 대학 못 가고요. 수능 성적으로도 못 가는 애들이에요. 그렇고 잘했죠? 고려대학교 성남고예요. 성남고 3. 이 친구가 연세대도 예비예요. 예비 10번. 보통 20계열 예비 10번이면 붙어요. 거기는 영재고 애들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최초 합으로 붙었고 고대의 특징은 4합8이에요. 진짜 어려워요. 국수영 탐구 이게 4과목에서 2 이렇게 떠야 되는 거거든요. 4합8을 최저를 맞추고 수리논술을 보는 학교라서 연대는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연대는 그 천하제일 논술 대회? 드래곤볼처럼? 뭐 이런 느낌이고요. 고대는 최저만 맞추잖아요. 연습을 좀 하면 합격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고대. 에이, 왜 가고 싶잖아요. 고대. 4합8. 자, 기억하세요. 내 애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등급을 이렇게 보잖아요. 얘가 4합8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째려보면서 보는 거예요. 애들한테 내색하지 마시고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수원대. 아까 수원대 내신이 여기 얘기한 것 같은데? 교과로 가려면 2.7하고 2.9 사이에 들어와야 들어간다고요? 붙으셨어요? 약수령 논술로요. 그랬고. 자, 이제 인하대. 인하대가요. 아주대랑 인하대가 논술 맨 뒷자락에 있어요. 수능 끝 다음에 2주 정도의 시간이 있고요.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요. 역시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니까 뭐겠어요? 천하제일 논술 대회겠죠. 경쟁률이요? 에이, 30대 1, 40대 1, 50대 1, 아주대 약대, 300대 1, 400대 1, 막 이래요. 붙었어요. 최초합. 준비를 하면 이렇게 붙습니다. 여기 아주대 있죠? 여기 과도 좋잖아요. 컴공, 지능형 반도체. 자, 서강대 수리논술.
이 친구가요, 연대 수리논술 예비 17번이고요. 시스템공학부. 그 다음에 고려대가 예비 7번이에요. 예비 7번이고 서강대는 최초합으로 어저께 붙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우리 이러기로 했거든요. 쟤랑 나랑. 서강대 X밥 이러면서 그러기로 했거든요. 저보다는 좋은 대학을 꼭 갈 거예요. 이렇게 했었었는데 붙었고요. 너무 기특한 이 친구. 국민대학교 수리논술 붙었어요. 어저께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국민대는요. 약수련 논술이에요. 수리논술 중에서 약수련 논술인데 좀 특이해요. 단답형입니다. 뭐라고요? 단답형. 국어하고 수학이 나오는 단답형이야. 그러니까 얘는 수능 수학 준비를 잘 하고 있으면 단답형이니까 해볼만 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서술을 안 하니까 부분 점수를 못 받죠. 틀리면 아웃인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 있어요. 일정이. 얘가 인하대랑 똑같은 날에 봐요. 맨 뒤에 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도 많이 있는 편이죠. 국민대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학생.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 친구는 광운대학교 예비 2번인가? 예비 3번인가 그래요. 거기도 수리논술로 붙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예비 번호들이에요. 예비 번호들은 이제 합격 가능한 애들 이렇게 예비 1번도 있고 뭐 2번도 있고 여기 최강교육 봐요. 광운대학교 건축공학과 예비 2, 3번 둘 다 최강 애들이에요. 여기 애들 과가 똑같죠? 왜 그러게요? 내가 여기 쓰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얘는 단국대로 이미 붙었어요. 붙어서 광운대 붙어도 안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일단 하나 날라갔죠. 이 친구는 아까 국민대 붙었던 그 친구예요. 그러니까 안 가겠다 그랬죠. 주변에 혹시 강원대 건축학과 수리논술 예비 4번이라 그러면 넌 붙은 거랑 다름이 없어 그러시면 되겠어요. 얘 둘이 갈 거거든.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최초 합격 통지서 이런 것 구라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관심 없으시잖아. 구라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게. 자, 이제 시작을 할 텐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무서워하지 마셔라. 수능이랑 내신이랑 논술은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수학을 제대로 배우고 있으면 할만하다. 특히 내신이 좀 낮은 학생들 4등급, 5등급, 6등급 이런 애들한테는 약수련 논술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아까 합격하던 애들 몇 번 보여드렸죠? 붙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무서워하고 덤비지 않으면 안 되고요. 제가 보통 애들이 정규반 수업을 하건 그때 뭐 여름방학 시험이 끝났을 때 애들이랑 상담을 해요. 특히 예비고 3 애들은 1대1 상담을 지금부터 12월 말까지 다 해요. 너 지금 내신이 얼마고 너는 이거가 필요할 것 같고 논술은 뭐가 필요할 것 같고 정시 위주로 이런 얘기를 다 할 거예요. 예비 고2도 마찬가지예요. 정규반 수업을 할 때 너의 1학년 성적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자 이런 얘기들을 다 해가면서 그 학생들의 맞춤형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요 많이 졸려들어요. 좀 그렇잖아요. 졸려들한데 역시 우리 학부형님들은 다르시네요. 피곤해도 참고 하시네요. 우리 앞에 거부터 다시 볼까요? 그 고3을 가르치는 거랑요 합격시키는 건 달라요. 이거랑 비슷해요. 내 후배 강사들이 가끔 그러거든. 저 형, 나 수능 수업 좀 하고 싶어. 그래. 준비 좀 하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수능 수업을 또는 논술 수업을 혹은 고3 수업을 그냥 가르치는 거랑요. 합격하는 건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맡기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넘기죠. 위에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밑에 거 볼게요. 재수종합반을 5년 동안 있었어요. 거기는요. 기숙학원이에요. 최상위권부터 완전 밑바닥까지 와요. 군수라고 하세요? 우리 남자애들 군대 가서 재수하는 거 있잖아요. 군수도 있고요. 노베이스로 오는데 질문이 이거야. 혹시 어머님들 근해 공식 기억하실까?
그런 거 있죠. 좀 그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근해 공식 같은 거. 근해 공식이 뭐였죠라고 물어봤던 애들도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에서 수능 만점 만빈 뭐 수리논술 특강 5개년 연속 전타임 마감 그랬는데 네, 실제로 그랬어요. 다 마감 시켰고 애들 대학 잘 보냈고요. 그리고 미적분은 전반을 제가 다 수업했어요. 수원 수투는 최상위 반을 했었고요. 그리고 약수론 논술 케어하는 애들 그런 애들도 수업을 했었어요. 이 재정반에서의 5년의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밑바닥부터 최상위권까지 경험했고 재정반에서의 1년은 밖에서의 3년과 비슷해요. 별일이 다 많아요. 질문이 별게 다 쏟아져요. 그런 거 다 준비해야 하니까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현역으로 다 갈 거죠? 네, 현역으로 갈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꼭 그래야죠. 뭐 인강도 했었고 됐습니다. 넘어가죠. 아우 눈에 안 들어와. 어떡해. 그냥 경력이 많은가 봐요. 한 20여 년 됐고요. 나이가 지금 제가 있잖아요. 76년생이니까 23부터 수업했어요. 고3 그때부터 했어요. 경력이 좀 많고 뭐 수능, 내신, 수리논술 수업을 계속 해왔고요. 이렇게 있대요. 합격자들 있대요. 이렇게 아까 잠깐 보여드렸고요. 넘어가죠. 자, 시간표입니다. 1월, 2월 시간표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고 후반전에 또 나오게 될 거예요. 일단 우리 그 정의부터 내릴게요. 실전반. 만점 목표반이에요. 심화반. 1등급 목표반이에요. 두 개가 완전히 달라요. 수능 기준 1등급을 찍을 노력에 2배 정도 해야 만점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고요. 기본 심화반. 실전 개념도 설명하고, 그러니까 개념은 좀 알아, 얘가. 개념은 좀 아는데, 한 번, 두 번 선행을 했대. 근데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이 좀 안 되는 아이들. 기본 심화반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기본반은 기초부터 고급까지 설명을 다 할 생각입니다. 어쩌면 제 수업에 꽂힐 수도 있어요. 수능, 내신, 수리논술 전부 다 대비가 되도록 설명을 하는 것. 그렇게 있고요. 미적분 기본반, 월, 수, 금 있죠? 미적분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어봤거나 개정 후는 미적분 2입니다. 개정 전은 미적분이고요. 한 번도 안 해봤거나 한두 번 했는데 처음과 다름없는 애들. 네, 이쪽으로 다 오십시오. 월, 수, 금. 날짜를 좀 오래 3일 했죠. 주 3일에 한 이유는 자세히 하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확통 기본반도 화목이 있는데 확률과 통계 뭐 개정 전이거나 개정 후거나 처음이거나 처음과 다름없는 학생들은 확통 기본반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예정이고요. 일반적으로 고1 겨울방학 때까지 수능에 보는 모든 과목을 한 번 이상 공부하지 않으면 후회하실 겁니다. 현 고1이라면 지금 고1 겨울방학 때 수능에 볼 과목이 뭐야? 대수, 미적분 1, 확통 이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있죠. 수원수투 실전, 수원수투 심화, 수원수투 심화 B 이렇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반이에요. 고3 전형이고요. 고2에서 자신 있는 사람은 오셔도 됩니다. 실전반 만점 목표반이라 그랬죠. 지금 제 고2 블랙반에 수능 시험 금년에 본 수능 있잖아요. 그거 92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92, 88 이렇게 잘하죠. 그런 애들은 실전반 오는 거고 아니야. 일단 나는 1등급을 만들고 시작할래. 그 심화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특강 미적분 1 있죠. 이 미적분 1은 개정 후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현 교육과정으로는 수투, 개정 후 교육과정으로는 미적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투가 나는 좀 약해. 그러면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고 개정 후 교육과정이니까 현 고1 이제 저랑 수투 미적분원을 하실 학생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어요. 정규반, 고2 블랙반이죠? 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수 심화 과정을 하게 되고요. 한 번도 대수를 안 한 애들은 여기 못 하겠죠. 대충 1, 2등급 언저리에 있는 애들이 오게 될 겁니다. 5등급제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1등급이 되지 않을까. 여기 미적분 실전반 있네요. 화토반.
현 고2 블랙반과 똑같은 시간이에요. 화투반이고 여기 수투반 있어요. 미적분 심화반. 여기는 실전반보다 조금 내려가는 1등급 목표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표는 눈에 좀 잘 안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이따 한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넘어갈게요. 학습 로드맵은요. 미적분 상위권 아이들, 현 고3 얘기입니다. 1, 2등급인 애들, 개념 정리가 됐다. 실전 심화반으로 온다. 처음이다. 미적분 기본으로 간다. 처음과 다름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원, 수투 실전반이나 심화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공통이랑 미적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수리논술. 학생들은 다 개별 상담 하겠습니다만 수리논술 준비는 지금부터입니다. 언제부터라고요? 지금부터라고요. 아까 합격생 보셨잖아요. 일찍부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확통 내신이 필요한 학생은 확통 기본반으로 들어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등급 이하. 3등급 이하 학생은 보통 미적분을 한 번 받거나 한 번도 안 받거나 이럴 수 있어요. 미적분 기본반 들어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투가 약하신, 수원 수투가 약한 반은 요 반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 고1. 현 고1은 아마 고2 블랙반으로 하게 될 텐데 그 반은 요걸 들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수리논술 필요하면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확통 선택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확통 개념 정리가 됐다. 그러면 기본 심화반으로 오시는 것이고, 기본 심화반은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개념 정리가 된 사람만 오는 거예요. 아마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념이 안 돼 있잖아요. 일로 오세요. 화목반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등급. 1, 2등급이다. 실전 심화 중에 택하라. 3, 4등급이다. 요 조합을 택해서 오셔라. 그 말입니다. 제 정규반이랑 특강은요. 학년 구분 없어요. 교육과정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2가 많은 거 아니야? 아니, 그 고2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고. 고2 학생, 그 예비 고2인데요. 그러니까 현 고1이겠죠. 현 고1은 블랙반. 네, 잘해야 들어오겠죠. 블랙반에서 대수심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필수입니다. 미적분 1 해야죠. 기본 심화 과정 같이 하셔야 되고, 미적분 2는요. 같이 하는 걸 추천드려요. 미적분 1과 미적분 2는 같이 가야 시너지가 좋습니다. 또 20계열로 가는 학생들이라면 여러모로 미적분을 피해갈 수가 없는 상태, 논술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하는 걸 겨울방학 때 정리하는 걸 추천드리고, 확률과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공부가 됐다. 그러면 목요일 저녁 한 번 없을 겁니다. 이거 없을 거예요. 처음이고 거의 노베이스와 다름이 없어. 한 번, 두 번 했는데 잘 몰라. 그러면 화목 오전반으로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유, 시간표 힘들다. 현 고2 블랙반 애들이에요. 이제 고3 되는 거죠. 예비 고3. 10월 모의고사예요. 가장 최근 거. 잘했죠? 다 1등급이에요. 다 1등급이고 아래에 있는 아이들만 이제 2 됐어요. 평균 원점수가 뭐 90.4점이고 100점도 있고요. 1등급 학생 비율이 73.3%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최강교육에 와서 이 아이들을 작년 이맘때 조금 전부터 맡아서 수업을 했어요. 되게 잘하는 애들도 있었고요. 잘하는 애들도 있었고 그랬어요. 되게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냥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반 좀 힘들었어요. 내가 힘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애들이 이렇게 만들려고 밀어붙였거든요. 3학년 되잖아요. 더 잘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또 수업도 고2를 고3처럼, 고3을 N수행처럼이 제 모토거든요. 고2 애들 수원 수투 수업할 때부터 고3 강도 이상으로 밀어붙였어요. 남아서 버티고 있는 애들은 이따 내신 점수 보겠습니다만 수능 점수도 잘 나오는 편이고 내신 점수도 잘 나오고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요. 애들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좀 계속 밀어붙였던 타입이고요. 계속 그렇게 실전반, 심화반은 운영할 생각입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죠. 버티면 합격합니다. 못 버티면 쉽지 않을 거예요. 좀 더 가죠.
내신이에요. 아까 모의고사는 대부분 1, 2등급이었는데 내신은 뭐 1등급만 있는 것 같지는 않죠. 이게 점수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닌 게 학교 레벨, 시험 레벨이 있잖아요. 그게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중간고사 점수고요. 오른쪽은 그 중간고사 점수를 통한 정규등수를 통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등급을 쓴 것이고 기말 가채점 점수 결과를 보내준 학생들은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 안 보내준 학생은 적지 못했고 그렇습니다. 얘는 그 중간고사 컷이에요. 여의도고 1컷 보세요. 72점. 여기 여의도고 여기 있는데 82.3. 전교 2등이었어요. 82.3으로. 학교마다 레벨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성남고는 문제가 쉽지는 않았는데 1컷이 꽤 높았죠. 뭐 중간고사 보면 100점도 있고요. 그랬던 상태고. 숭여고도 네 문제가 쉽지는 않았는데 전교 1등이 이제 92점이라고 하고요. 숭여고는 어디 갔니? 여기 91점 둘이 있죠. 전교 4등이라고 합니다. 중간고사 점수로 이제 그랬고요. 잘 해 나가고 있어요. 잘 해 나가고 있고 실수 부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실수 부분 잠시만요. 잘 됐네요. 잠깐 쉬었다 하죠 뭐. 배터리가 나가서. 아니 여기 배터리 있어요. 잠시만요. 좀 움직이셨어요? 또 멈출라. 새 거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참. 이게 할 때 종이를 하는 게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대표님.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내 아들이 저기 있어 막 이러시고 계시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지 마요. 이번 기말고사도 보면요. 아직 점수가 다 도착하진 않았는데 실수들을 그렇게 해. 실력껏 나왔으면 했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수업하면서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이잖아요. 50분 동안 봐야 되는데 실전 연습을 시키고 저는 강의식 수업도 하고 관련 수업도 하거든요. 근데 관련 수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좀 봐주고 해도 쉽지가 않네요. 계속 그런 걸 좀 잘 잡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다행히도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들은 내신 문제가 수능형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고2도 그렇고 고3도 그렇고 이 내신 준비를 잘하면 수능 점수도 잘 나와요. 아까 모의고사 점수 보셨잖아요. 잘 안 나올 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하게 문제 내지 않아요. 넘어가죠. 고3이에요. 형 고3. 형 고3 애들 수능 점수. 네. 제일 잘 보내는 이 친구입니다. 아까 고대 간 친구. 연대 AGB 10번이라는 친구. 96점. 100분위가 100이에요. 요번 수능 컷이 EBS 최초 발표 컷이 88로 나왔었는데요. 85가 1컷이에요. 요번 미적분 기준으로 85가 1컷이어서 그렇습니다. 1, 2등급 이렇게 있고요. 1, 3등급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얘들이 수학을 커리어 하이를 찍었어요. 6월, 9월 점수 때보다 수능 점수가 거의 대부분 커리어 하이였어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원서 접수나 개별 상담 제가 뭐 다 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넘어갈게요. 여기가 중요할걸요. 수능 성적표 본 적 있으세요? 이제 지금부터 보시는 겁니다. 이 친구는 우리 최강교육 아이예요. 올 1등급이죠. 일단 여기부터 제2외국어를 왜 선택했느냐. 이거는 제2외국어 선택하는 애들 시험장 분위기가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2외국어를 선택한 것이고요.
올 1등급이고 이 친구가 내신이 2.5 정도 돼요. 이제 우리 설명이니까 학교명을 밝혀드릴게요. 수도여고 3학년이에요. 그리고 수능 수학은 처음에 가채점 결과로는 2등급이었어요. 85였기 때문에 88이 1컷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수능 점수가 발표가 나오고 보니까 얘가 1로 찍힌 게 85가 1등급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표준 점수로 이제 정시는 보통 지원을 하는데 400점이 조금 넘어요. 근데 그 400점 좀 넘는 점수가 어디를 가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이 정도 나오면은 연대랑 고대는 그냥 밟고 가요. 99%예요. 아, 이 친구 교차 지원할 거예요. 인문사회계열로 갈 거예요. 교차 지원일 거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서울대학교 지원한 거예요. 여기 80% 있죠? 직윤 사회복지학과 80%, 윤리교육과 77%. 얘기한 게 있어요. 서울대라면 전공, 분물, 불문 조금 과가 낮더라도 지원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 직윤으로 갈까요? 일반으로 갈까요? 그래서 일반으로 가라 했어요. 내신이 낮잖아.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기. 요즘이요, 정시 수능으로만 가는 거 아니에요. 내신 봅니다. 직윤은 6대 4예요. 이게 6이고 이게 4야. 일반은 8대 2예요. 여기 봅니다. 그리고 현 고1 같은 경우에는 정시가 학종처럼 바뀌기 때문에 내신 잘 안 따면 안 돼. 생기부 관리 안 하면 안 돼요. 어쨌든 그래도 이 친구는 아마 서울대 갈 겁니다. 연고대는 일단 당첨이고요. 정시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정시 파이터. 다시. 정시 파이터. 네. 성공했죠? 네, 성공했습니다. 근데 탐구 좀 볼까요? 정법, 사문. 얘 이공계예요. 뭐 했어요, 얘 지금? 사탐 런한 거예요. 언제부터 했을까요? 1월 달부터 했어요.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에 나랑 상담하고 런 타자. 너 정시 파이터잖아. 런 타야 돼. 긴가민가? 어머님들이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아, 이게 생명 잘하는데. 특히 화학. 자, 화학은 수능에 보지 않는다. 뭐라고요? 화학은 수능에 선택하지 않는다. 쉽지 않아요. 점수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1월 달부터 사탐 넌 했어요. 사탐 넌을 할 거면 1월 달부터 하는 것이 압승이다. 좋다. 넘어갈게요. 또 이 속으로 이러시는 거 아니야? 내는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친구가 그 친구예요. 고대 수리 논술로 합격한 친구. 아, 나 좀 얘가 아까운 게 처음에 3월 달에는요. 여기 써 있는데 물원화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과탐 점수도 고2 때까지 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과탐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일단 해봐라. 너 나랑 약속을 해야 돼. 3모를 봤는데 과탐이 2 후반이 뜨거나 3 뜨면 사탐으로 바꾸자. 여기 보면 화학이 2가 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꾼 거예요. 사탐으로. 화학을 사문으로 바꾼 거죠. 사문으로 바꿔서 이제 6모 때 3은 1, 잘했던 물리가 3이 뜬 거예요. 근데 긴장 빡 하겠죠. 긴장해서 9모 때는 이제 1, 1로 만들어 놨어. 근데 요쪽 신경 쓰느라고 수학이 조금 떨어졌죠. 6모 때는 96인데 9모 때 88이지 않습니까? 또 국어는 내리 1이잖아요. 근데 수능을 봤더니 얘기 들으셨잖아요. 국어 좀 어려웠다고. 영어도 어려웠다고. 그래서 국, 영, 탐구가 내리 2 찍고 수학만 96이 나온 거예요. 100분이 100. 이 친구가 이 점수로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시로는 어디까지 지금 걸쳤냐면 고대하고 연대 인문사회계열로 지원했을 때 추가 합격 정도의 정시 점수예요, 이게. 원래는 서울대 자율전공 하려고 그랬거든요. 97%면 서울대 자율전공이 돼요. 근데 모의고사 점수로는 이제 될까 말까 했었는데 수능이 이렇게 나와서 정시로는 힘들었는데 고대를 붙어버린 거예요. 수리논술로.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길은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 내신이 얘도 2점대였어요. 아까 여기 2점대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어디 갔다고요? 고대 일단 붙었다고요. 뭐로요? 수리논술로. 정시에서도 꽤 성공한 케이스죠. 정시 파이터로 가서요. 길은 있다. 넘어가죠. 너 누구니? 아, 네. 이 친구는 여학생이에요. 수도여고 여학생이고요. 내신이 2.2 정도 됐어요.
학생부로만 썼습니다. 이 친구한테 제가 이제 그랬어요. 학생부 교과든 종합이든 쓰는데 한 개 정도만 성균관대 논술을 쓰자 그랬었어요. 성균관대 논술이 언어형이 있고 수리형이 있어요. 인문사회 계열을 지원해도, 즉 인문논술, 인문논술로도 갈 수 있고 수리논술로도 갈 수 있고요. 이공계열을 지원하더라도 인문논술로도 갈 수 있고 수리논술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수학을 저랑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꽤 잘하고 있는 상태라서 인문계열을 수리논술로 지원해보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상태였는데, 수학만 일찍고 나머지가 좀 별로네. 역시 여전히 하나 런 탔죠. 사문 하나 런 탄 거예요. 이것도 화학에서 바꾼 거예요. 바꿨는데 구문까지는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수능에서 좀 안 나오기는 했죠. 그래서 학생부 중심의 학생이기는 하나, 이 친구가 여행 간 것 같아요. 아직 답이 지금 없어서 어디 합격한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균관대 인문계열 수리논술 하나 썼던 게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는 친구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했던 친구고요. 아침 10시에 제가 토요일날 수업을 하는데 항상 9시에 와 있던 친구예요. 되게 훌륭하죠. 열심히 했던 기특한 친구였어요. 넘어가죠. 얘는 좀 볼 시간을 드릴게요. 잘 보이세요? 뒤쪽에 있는. 눈이 좋으시네. 아무튼 그래요. 다 최강 애들이에요. 현역 수능 수학 1등급 찍는 거 안 쉬워요. 네, 다 최강 애들이에요. 다 제가 가르쳤어요. 아무튼. 근데 이 친구는요, 이것도 커리어 하이예요. 구모까지 1등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1을 찍었는데 나머지 봐. 그리고 말 안 들어. 물투화투. 자, 한번 따라합니다. 투 과목은 수능에 절대 보지 않는다. 메디컬 제외하고요. 메디컬 제외하고요. 혹시 여기 메디컬 지원할 자제분이 있으신 분은 잠깐 저한테 사인을 좀, 윙크라도. 그러면 또 말씀드릴게. 근데 일단 물투화투 하지 말라 그랬는데 3학년 때 내신을 하다 보니까 겸사겸사 하겠습니다 했는데 말 안 듣더라고요. 또 논술을 봤는데요. 제가 이제 상담을 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 꿈이 딱 보이죠. 항공 우주 쪽이죠. 여기 쓰지 말자 그랬었어요, 제가. 근데 여길 다 썼네. 말을 안 들어. 다 떨어졌어요. 어디 가지 근데? 내신도 안 좋은데? 수능도 이렇게 나왔는데? 재수하겠죠? 네, 군수하겠죠?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제 말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만 효율을 채택하는 게 좋아요. 학교를 높이거나 과를 높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둘 다 높이려고 그러면 욕심이죠.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뭐 수학은 잘 나왔고요. 단국대 수리논술 최초합 붙었던 그 2명의 성적표예요. 일단 수능 수학은 2가 나왔죠? 나머지 보세요. 별로네. 못 가겠네 이거. 원래는 수학 2 나왔죠? 나머지 별로네. 둘 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얘는 사탐론 둘 다 탔고요. 얘는 사탐론을 하나만 탔죠. 자, 국어도 주목합니다. 국어에 뭐라고 돼 있어요? 화작, 화법과 작문. 자, 이것도 애들이 도망가는 1번 사탐론, 2번 확통론, 3번 엄매 힘들어 화작할래. 다 우쭈쭈하고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자, 뭐는 하는 게 좋다? 사탐론은 오케이. 그거 오케이. 그거는 인정. 화작하고 엄매를 보면 엄매는 이래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노력하면 점수가 좀 잘 나와. 공부량이 많아. 근데 미적이랑 비슷하죠. 근데 화작은 공부량이 적어. 확통이랑 비슷해. 근데 점수가 안 나와. 공부할 땐 편하다? 아, 인강 듣잖아요. 또 애들이 인강 들으면서 뭐 강평이래네, 뭐 어쩌네, 뭐 유대종이래네 이러면서 인강만 듣다가 등급 봐요.
쉽지 않아. 근데 뭐로 갔냐면 수리논술로 갔어요. 좀 대충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수능 수학 공부를 2등급 선이 나오도록만 좀 하면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되나 보다. 수학 공부 열심히 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단국대 지나가니까 관심이 좀 있으신가 봐요. 연세대. 이제 관심 있죠, 이제. 우유도 맛있다는 그 대학. 이 왼쪽에 있는 친구는 스토리가 좀 있어요. 국어랑 영어를 상당히 못했어요. 수학 몰빵이네 였어요. 근데 이제 최종 성적은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얘가 서강대 컴공을 논술로 붙은 애예요. 지금 붙은 애고 연대 이제 16번 나왔고 고대 7번인가 나왔고요.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정시 파이터로 성공한 케이스죠. 이 친구. 그다음 이 친구 세 번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그 친구예요. 고려대학교 합격했다던 친구. 얘는 사탐론을 하나만 했고요. 얘도 사탐론을 하나만 했고요. 두 개 좀 비슷하죠. 얘는 엄매, 얘는 화작. 이렇게. 자, 여기서 국어 공부하실 때 국어가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물론 학생의 성향에 맞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건대 금년 고3이랑 연수생을 보건대 화작을 선택하는 게 능사 아닐 수 있어요. 점수 개판 애들 너무 많아요. 어떻게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갈게요. 기억하고 계실 건 저 사람한테 맡기면 점수가 나오는구나. 합격을 하는구나. 일단 수학은. 이 친구 아까 을지대 붙었다는 그 친구 수능 성적표예요. 수학 3이죠. 수학 3이고 영어 3이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던 상태였어요. 알아봐 참 땡큐. 아무튼 그렇게 본 친구예요. 약수령 논술에도 기회가 있다. 내신은 좀 낮더라도 수학 실력이 좀 낮더라도 약수령 논술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약수령 논술 가는 대학이 아까 뭐라 그랬죠? 상명대, 가천대, 한국외대 글로벌 등의 기회가 있다. 키는 수학, 국어.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어머님이 보내주신 글인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우리 어머님들 제가 단톡방을 운영하거든요. 어머님, 아버님일 수도 있어요. 저랑 학부형, 강사, 학원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런저런 그 정보들도 드리고요. 자료들도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말씀이 없으세요. 보호자분들이 따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거나 말씀이 없으신데 아이들이랑 제가 소통을 더 많이 하니까요. 상담도 그 안에서 하는데 이렇게 좀 감사한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선생님 조언 듣고 양론술을 진행했던 것이 유효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개별 상담할 때 얘기했었어요. 약수령 논술 병행해서 준비하자. 그렇게요. 넘어가죠. 자, 이 친구. 성적표를 볼 시간을 좀 드릴게요. 엄매 5, 미적분 1, 영어 3, 생원 3, 지구과학원 3. 과탐 2개 선택하고 잘했죠. 이 친구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수학이 1 나온 건 나온 건데 여기입니다. 캠프를 보내면 아이가 잘할 것 같아요? 일단 캠프 얘기부터요. 제가 재종반 대표 강사였어요. 제가 탑이었어요. 특강 전타임 마감이었어요. 캠프를 기숙학원이었습니다. 참고로. 캠프를 운영하는 목적 뭘까요? 재종반에서. 재학생들에게 재종반 강사들의 양질의 강의와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네이버 검색 광고 비용 충당하려고. 1월하고 2월은요. 재수생들이 시대인재류의 몇몇 메이저 재종반 말고는 꽉 안 찹니다. 2월달 돼야 찹니다. 그 전에 재종반만 하는 선생님들 놀릴 수 없죠? 돈 벌어야죠? 학원 운영비 벌어야죠? 검색 광고 넣어야죠? 그러려고 캠프 모집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일단 저는요. 캠프에 안 들어갔어요. 재수 선행반 오는 애들이 있으면 이 아이들은 여기 딱 오는 순간 1년 내내 저랑 수업을 듣는 애들이잖아요. 얘들 신경 써야지. 무슨 캠프를 신경 써. 메인 강사 안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메인 강사가 안 들어가는 대신에 선생님들 뽑을 거 아니에요. 동네에 있는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파트를 뽑아요. 파트를 뽑아서 수업을 시킵니다. 현역 효과가 있겠죠.
최종원 선생님인 줄 알고 들었는데 거기 메인 강사가 아니야. 파트 뽑아갖고 온 거야. 그 선생님 잘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물론. 근데 본인이 원래 뛰고 있는 학원에서 방학 때 시간을 내서 최종반으로 온다? 타이틀을 얻고 싶어서 오거나 거기에서 잘 안 되고 있거나. 그러니까 강의의 질이 높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저 캠프 가면 얘는 안 쓰잖아요. 핸드폰. 그래요. 갔다 오면 계속 안 써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초반부터 잡으셨어요,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학습 태도를 바꾼다, 학습 습관을 바꾼다, 뭐 일간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아이들의 친화력은 대단한 게 일주일 지나면 전우가 되던데요. 너도 친구, 나도 친구, 우리는 친구, 와, 뭐 난리 나던데요. 네, 그렇게 큰 효과 없을 겁니다. 두 번째, 기숙학원이 아닌 학원에서 캠프 같은 거 하는 경우 있어요. 자, 우리 대치동에 한번 보내볼까요? 저도 대치동에서 수업했었어요. 외대보고 팀으로 했었고요. 상상고 팀으로 했었고요. 북일고 팀으로 했었어요. 자, 그러면요, 그렇게 팀으로 오는 애들 말고 내가 대치해서 수업할 때 신경 쓰는 학교가 어디게요? 휘문고, 단대보고, 경기고고, 경기고, 중동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대치해서 수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남고 애가 캠프에 왔대. 신경 쓸까? 그럴 리 없죠. 왔다 갈 건데. 그러니까 그 허상에 사로잡혀 계시지 마세요. 거기서 수업했던 사람 여기 최강교육 다 있어요. 강사진 훌륭해요. 성과 내고 있어요. 합격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허상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캠프를 갔다 왔으면 잘했어야지. 아니잖아. 수학만 이렇게 잘하고. 그리고 이 친구는 그 수리논술 파이널 때만 참여한 친구인데 일찍부터 수리논술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그런 친구예요.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수학 하나는 잘해서 수리논술 파이널 때만 하면 될 줄 알았다고요. 어림없어요. 반푼어치도 없어요. 미리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정도의 수업을 해서 6개의 수리논술 카드를 썼다 쳐봐요. 6개의 수능, 6번의 수능을 더 보는 건데요. 6번의 기회가 더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조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이 친구 저기 성적표 좀 보시겠어요? 수학 확통 말고 화작으로 도망가거나 사탐넌 하는 애들 많다 그랬죠? 사탐넌 왜 한 거예요, 이거? 뭐 진짜 뛰었는데 얘는? 갔어요, 얘 갔어. 화작, 엄마 나 화작할래. 엄마 힘들대. 왜 한 거예요? 믿지 마셔라. 우리 어른들은 알아요. 도망친 곳에 낙원이 있던가요? 낙원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애들 키우느라고 도망도 못 가잖아. 이 꼬맹이들 이거 뭐가 살리고 대학 보내야 되는데 도망도 못 가, 우리. 근데 애들은 그거 몰라. 말만 하는 게 항상 이렇잖아요. 엄마 나 힘들어. 학원 가서 쟤 너무 힘들어. 쟤 너무 어려워. 나 화작할래. 사탕 넌 할래. 뭐.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혼자 해볼게요. 조심하세요. 내 아이가 혼자 해볼게요가 나왔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안 하겠다는 얘기구나. 엄마 아빠가 적금을 들어서 2년 후 3년 후에 대학을 가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기출변형이 있죠. 비슷한 얘기. 인강 보면서 할게요. 들어보셨죠? 자, 따라해봅니다. 인강으로 공부한다. 아, 되게 좋죠. 싸고요. 제가 메가스터디에서 인강했었어요. 프리패스 상품 메가스터디에 처음 만들었어요. 그때 개발팀에서 보내준 자료가 있어. 이거 일단 공개되면 안 되는데, 프리패스 처음 만들 때 1타급 강사들이 싫다 그랬어요. 저는 1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1타가 싫다 그랬는데 왜 싫다 그랬냐면 그냥 단강으로 수업을 들어도 어차피 내 강의밖에 안 듣는데 내가 왜 프리패스를 해야 되냐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애들 프리패스가 있으면 강의 클릭하는 분수대로 그 수익 시야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사회주의 느낌인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매출이 조금 올라가고요. 위에 있는 사람은 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개발팀에서 무슨 자료를 줬냐면 메가스터디 온라인 회원의
서울대 합격자 완강률을 준 거예요. 몇 퍼센트일까요? 완강률.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다 볼 확률. 60%가 안 됐어요. 서울대 합격한 애들이 60%가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애들은 잘 볼까요?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완강해 본 적 별로 없을걸? 근데 프리패스가 싸. 메가도 끊고 이투스도 끊고 대성도 하고 네 쇼핑하죠 이렇게. 우리 뭐 부동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무튼 쇼핑해가지고 하는 것처럼요. 자 프리패스로 이 흐름이 바뀐 이후에 완강률이 10% 밑으로 떨어졌답니다. 혼자 해볼게요. 인강 보면서 할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구나. 믿으세요? 태블릿 켜놓고 인강만 볼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오프라인 학원이 필요해. 강의력이 그래. 넌 그럼 현우진보다 잘하는 게 뭔데? 못지않은 강의력? 외모? 외모는 내가 낫잖아. 아 그런 걸로 해요. 우리끼리 비슷한데. 아무튼 그것보다 저는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23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수업하면서 수리논술, 수능, 내신 손을 놔본 적이 없고요. 고3 수업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최상위권부터 밑바닥까지 다 해봤어요. 현우진 씨는 대치동에서 현강했던 사람이잖아요. 표본이 저랑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까지 다 보지는 못했겠죠. 개별 상담까지 다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모든 컨텐츠를 다 써요. 뭐 시대인재 컨텐츠 씁니다. 강대 컨텐츠 씁니다. 시중에 있는 거 씁니다. 재교재 만듭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수업을 하게 되면 국내 좋은 컨텐츠들은 다 수업으로 자료로 보게 됩니다. 이 친구 작년에 내가 진짜 아깝게 생각하는 애예요. 수능 만점반도 들었고요. 논술도 들었던 애인데 얘가 목표가 전적대가 있어요. 제주대 약대를 간 친구야. 제주대 약대를 간 친구인데 다시 공부를 해서 의예과를 가고 싶다고 공부를 1월 달부터 같이 했던 친구예요. 일단 기본 베이스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를 알 수 있죠. 이 친구가 수능 만점반이랑 수리논술 수업을 같이 막 듣고 있다가 너무 모의고사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모의고사로 그냥 메디컬 뚫겠는 거지. 그래서 육모 끝나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수능으로만 메디컬을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논술을 좀 잠깐 쉬겠습니다. 제가 그때 오케이를 했네. 진짜 갈 줄 알았거든. 근데 수능을 봤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잘했죠, 물론. 잘했는데 수학 점수를 보시면 96, 100, 수능에 88이 나온 거야. 메디컬은 그 표점 차이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널만 들어왔어요. 파이널만 들어왔는데 수능 100점에서 88점 사이를 받는 수능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평소에 준비를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파이널만 들어와서 논술 준비를 한다고 합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만 해도 몇 년치가 있는데요. 그거 못해요. 결국 다 떨어지고요. 정시로 갔어요. 이화여대 약학과 갔어요. 잘 갔죠? 잘 갔어요. 아, 그러면 요 정도 점수가 되면 이대 약대 정도는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내신 등급이 높으면 좋은 대학 가고 낮으면 낮은 대학을 간다. 그거는 교과는 그래요. 정해져 있어요. 교과는. 근데 학생부 종합은 전공 적합성 생기부 작성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예요. 케이스 A랑 케이스 B를 보면 이상하다. 저 내신으로 못 갈 대학을 가고 갈 대학을 못 갔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전공까지 살펴보시면요. 그러니까 낮은 내신으로도 꽤 괜찮은 대학을 간 이유는 생기부 작성을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호하는 고등학교 이런 것들을 많이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대는 영재가 좋아해요. 금년 수시 발표된 거 보니까 과학고랑 자사고가 좀 등가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연대, 고대, 서강대 이런 데 있으면 여기 좀 특목고 좀 좋아요. 서강대 특히 특목고 되게 좋아하고요. 서성한 라인 좀 밑으로 가면 점점 일반고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뭐 상위권 학군지 뭐 비학군지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겠죠. 우리는 다 일반고고요. 우리 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니까 우리 거 위주로 얘기하죠. 세특 이따가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 텐데 챗 GPT 복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학 교수님들 만만하게 보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 내신 1.0이라도 최저 못 맞추면 못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능 준비 되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좀 짚어드리면 수능 준비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노리고 준비하면 되는데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 후회하실 수 있어요. 후회하실 수 있어요. 일단 넘어가 보죠. 자, 이 친구가 영등포고 3학년 친구예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학생부 교과로 반도체 성균관대 융합공학과를 최초합으로 붙었어요. 내신은 1.3 정도 되는 친구. 수능 점수 볼까요? 국어 2, 수학 2, 영어 1, 탐구 봐. 5, 5죠. 이 친구 최저 뭐로 맞출 생각이었어요? 국영수로 맞출 생각이었어. 성공했죠. 국영수로 맞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내신이 확실히 위에 있다 보니까 메디컬 갈 게 아니다 보니까 수능 최저를 수학을 또 저랑 하고 있었고 수학도 계속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수능 최저를 국수형으로 맞춰야지 이렇게 해놓고 했던 친구입니다. 일단 이미 대학생 여기를 붙게 된 친구였죠. 자,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내신은 신이다. 다시. 내신은 신이다. 무조건 올립니다. 계속 올립니다. 계속 올려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 가죠. 혹시 공동교육과정이라고 아세요? 아, 훌륭하시네, 어머님들. 아버님들 대단하시네. 근데 우리 주변 학교에도 공동교육과정이 잘 안 펼쳐져 있답니다. 형 고2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거야. 또 고교학점제 적용이 되는 현 고1들은 더 중요할 텐데요. 우리 학교엔 개설이 되지 않아. 심화 과목인데 타 학교에 개설이 돼. 그럼 타 학교에 가서 듣거나 온라인으로 듣거나 이런 거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요. 1.0짜리가 메디컬 떨어진 애 보면 공동교육과정 이수 안 하는 애가 태반이래. 본다는 얘기죠? 공동교육과정 하는 게 시간 낭비가 될 것 같아? 엄마, 나 그거 시간 낭비돼. 어차피 그거 A등급, B등급으로 나오는데 안 해도 돼.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거면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말고 도망가는 거 그만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의존을 해서 알아서 써주시겠지? 말도 안 됩니다. 너무 바쁘시잖아요. 바쁘시기 때문에 스스로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1.0인 사람도 학종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다.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게 있으면 좀 챙겨주세요.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좀 챙겨주시고 학생들도 저런 게 있으면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좋구나. 대학에선 저런 걸 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여기 위주로 보죠. 여기 위주로. 우리 여기잖아요. 여기 학군지 계세요? 그러면 생략할게요. 비학군지고 일반고예요. 아까 뭐는 신이라고요? 내신은 신이라고요. 1점들을 막는 게 최고입니다. 아니어도 방법은 있는 거예요. 여기죠. 걱정할 게 없다. 여기도 걱정할 게 없다. 여기부터 걱정거리 태산이다. 내신도 챙겨야지, 수능 점수도 잘 나와야지, 논술도 준비해야지. 이거 쉬운 거 아니다. 그러나 계속 내신은 최대한 올리는 것이 맞겠고, 우리 학교들의 수학 내신은 수능 준비가 내신 준비하고 수능 준비니까 연계해서 공부하면 된다. 고등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이제 확통론. 어머님, 아버님들 애들 학교 학원 보내는 목적 대충 이런 데 보내고 싶은 거 아닌가요?
건덕공속 이상을 보내고 싶고 그 이상을 가고 싶고. 근데 여기 합격자들 봐요. 인문계열 합격자인데 정시 기준이에요. 뭐가 많아요? 미적분 기하예요. 대부분 미적분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미적분 원래 이공계열을 생각했던 애인데 미적분을 봤던 애가 실제 정시에서 교차 지원으로 들어온 애들. 그리고 원래 인문계열을 생각했던 애인데 전략적으로 확통 말고 미적분을 선택한 애들. 그런 애들이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그런다고 미적분 하는 건 아니에요. 확통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볼까요? 확통 선택 케이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확통 런. 도망가는 거라 그랬죠. 일단 좋은 것부터. 확통은 공부량이 적어요. 여기 어머님하고 아버님 세대가 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엔간하면 저보다 아래신 것 같거든요. 일단 그런 걸로 하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2000년대 초반까지는 확통에서 킬러 문제 나왔던 것 기억나세요?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옛날에 킬러 문제가 미적분 말고 확통에서 나왔던 시절도 있어요. 확통이란 과목이 이론은 적은데 이론은 이렇게 금방 할 것 같은데 이거 어렵게 내면 쉽지가 않아요. 또 금년 수능을 볼 때 선택 과목이 미적분하고 기하는 두 문제 정도가 되게 까다롭고 나머지가 해볼 만해 이렇게 나왔었고 확통은 한 문제 정도가 까다롭고 나머지는 해볼 만해 이렇게 나왔다가 금년 수능에서는 확통도 이걸로 바뀌었어요. 두 문제 정도가 까다로워. 아마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없애려고 평가원에도 되게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내년에 확통 어려울 겁니다. 왜? 후년부터는 확통밖에 안 보잖아요. 그죠? 수능에. 그러니까 어려울 겁니다. 또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애가 예비 고3인데 그래 어차피 재수할 건데 확통을 미리 시켜서 후년까지 대비하자. 이것도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면 수리 논술도 안녕이 되기 때문에 국민대 약수령 논술은 참고로 공통 과목이랑 미적분까지 봅니다. 그럼 아까 그 학생처럼 기회라는 것이 없겠죠. 자, 확통 논하는 학생들 제 표본들이에요. 전부 다. 화작이고 사탐런이고 필요 없고 수학만 보죠 우리. 4, 4, 5 다 현역입니다. 너 어디 갔니? 3 얘가 아까 그 친구예요. 을지대 붙은 친구. 얘 2 얘는 성공했네. 그죠? 재학생이 확통런을 해서 3등급만 나와도 야 성공했다 이런 말 듣습니다. 왜? 미적분 선택자랑 확통 선택자랑 같이 등급 매기잖아요. 그죠? 같이 등급 매기고 컷 자체도 달라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공부량이 적은 건 많으나 얘들이 공부량이 적은 건 몰라서 이랬겠어요? 아니에요. 다른 과목 등급 보세요. 도망친 곳에 낙원 없다니까요. 미적분 안 하고 확통으로 바꿔서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을 확보해서 그걸로 나 점수 올릴게 라고 구라칠 거거든요. 애들이. 고지 곧대로 믿지 마시라고.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계속 저는 수업하면서 얘기를 해줘요. 계속 잘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상담해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편인데 그렇습니다. 이 친구도 수학은 이제 확통원에서 2가 나왔는데 나머지 또 탐구가 또 안 나왔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미적분을 택하고 가시되 너무 수학이 안 나온다 그러면 확통을 고민해 볼 수 있다. 확통을 선택해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2개. 하나, 학생부 전형에서의 최저 맞추는 용도. 2, 정시. 정시에선 쉽지 않을 겁니다. 이 2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적분으로 선택하게 될 때는 앞에 말한 확통에서 했던 얘기는 그대로 수능 최저 맞추는 것 오케이. 정시 오케이. 수리논술도 됨. 종합전형의 면접에서도 써먹을 수 있음. 이공계열 지원했는데 확통을 물어볼까요? 그럴 리 없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음. 이제 현 고1. 현 고1들은 미적분하고 기하는 내신으로밖에 보지 않으나 대학에서 어떻게든 평가하려고 들 겁니다. 학종으로 가면 면접으로 물을 거고요. 그 다음에 논술이라면 당연히 다 튀어나올 거고요. 그리고 미적분 1과 미적분 2는 병행해서 공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고1 겨울방학 때 대수, 미적분 1, 확통만 공부할 게 아니라 미적분 2까지 같이 공부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 공통적으로
그냥 수원수투라고 할게요. 수원수투 공통 과목을 공부해서 한 2등급 정도가 나온다고 할게요. 이거 2등급 정도가 나오는 그런 실력이 있어요. 미적분은요, 이 공부한 량을 똑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한 양이 한 2배 정도를 해야지 그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미적분이 할 게 좀 많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확통런이 능사는 아니다. 쉽지 않다. 이제 미적분 2등급 케이스인데요. 뭐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으니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친구들 많아요. 미적분 막 2가 나오는데 다른 거 막 안 나오고, 막 수리논술 올인하고, 정시 파이터라는데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수학이야 뭐 제가 닥달해 가면서 시키니까 점점 나오는데, 다른 과목이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가 걔예요. 국민대 약수령 논술로 합격했다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 친구고, 수학은 2고, 나머지는 등급이 좀 이렇게 돼 있었고요. 계속 점수가 잘 나왔는데 광운대가 이제 어제 얘기하기로는 예비 3번이라 했고요. 국민대는 합격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친구는 네, 넘어가죠. 할 말은 다 또 이 친구는 말씀드려야겠다. 내신 2.51이에요. 자제분 내신이랑 비교해봐요. 내신 2.51인데 학생부 교과로는 아주 돼 썼어요. 붙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어제 물어보니까 떨어졌대요. 최초 합으로 되지는 않았대요. 그 다음 한국외대 경제학과 여기는 아마 붙을 겁니다. 교과로 충분히 여기는 붙을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 이거 상향입니다. 경희대 전자공학과 2.5로 안 돼요. 생기부가 대단히 뛰어나지 않거든요. 그냥 일반고거든요. 우리랑 똑같이 안 돼요. 수리논술을 이제 7월부터 좀 늦게 합류했어요. 다 떨어졌어요. 어저께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다 떨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처음에 입시 설계를 할 때 틀을 딱 잡아놓고 가야 돼요. 저 그거 1월 달부터 애들 잡아줍니다. 이 친구가 좀 일찍부터 좀 시작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시 보면 여기 사탐론을 왜 했을까? 최저만 맞추면 될 줄 알았겠지. 그죠? 네.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기 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수능 준비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능 준비 열심히 하고 쫄지 마시고 논술 준비도 병행해 가면서 가는 게 이렇게 범위를 넓힐 수 있다. 그 예인 것 같고요. 넌 누구니? 네. 얘는 거의 뭐 수리논술 올인형 학생이었어요. 저 항공대 항공운항과 아세요? 파일럿? 네. 얘 예비 1번이에요. 그리고 공학대 붙었고요. 가천대 떨어졌고요. 신한대는 붙어도 안 간대. 당구대 떨어졌고요. 등급은 이랬고요. 내신은 훨씬 바닥이고요. 수학은 커리어 하이를 찍었고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회는 있다. 네, 다시 기회는 있다. 처음에 얘기한 걸 기억하세요. 수리논술로 합격한 애는 있겠지. 근데 넌 아닐걸? 이게 아니라고요. 묻는다고요.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게 핵심이란 소리입니다. 수능이랑 내신이랑 논술은 하나니까 이상한 데서 공부하지 마시고 넘어가요. 아이고 얘도 너무 아까워.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친구는 승희여고 학생인데 아이고 학교 이름 얘기하면 안 되나? 어떻게 하면 좋아. 미적분 커리어 하이 찍었죠? 찍었어요. 제일 잘 나왔어요. 2등급으로 제일 잘 나왔고 얘가 아마 80점 나왔을 겁니다. 수능 수학이 80점 나와서 2등급 나왔을 거고 이게 엄매랑 생윤 3은 전부 다 하탐론을 했는데 4사 떴죠. 가채점 했을 때 이게 한 등급 더 위인 줄 알았어. 이게 근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가 그랬거든요. 야, 너 정시 파이터면 6논술이 기본인데 네가 학생부 교과나 종합으로 그냥 못 가니까 정시 파이터 길로 갔잖아? 그 6논술이 기본이 논술 준비를 하자 했는데 말 좀 안 듣더라고요. 정시에 올인을 하고 잘하고 싶대. 응원해줬죠. 수학 잘 만들어줬죠.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원서를 양보해서 하나를 썼어요. 성균관대 인문계열 수학 논술을 쓰기는 썼어요. 수학 논술을 썼는데 이 친구가 그 3합6 전공을 썼거든요. 근데 어떻게 시험장에 갔는데 3합6이 안 되는 걸. 3합6이 되는 줄 알았었지 처음에는. 등급이 다 위로 하나씩 올라갔었으니까. 그랬던 친구죠. 사탐론을 할 거면 1월 달부터 하는 게 좋고 늦어도 3월. 언제부터가 좋다고요? 1월. 늦어도 언제? 3월. 마지노선은 6월이 있습니다. 그 6월쯤에 탄 애들은 아까 그 성적표 보셨죠? 사탐론 왜 했음? 이거 있죠? 그 애들이 많아요. 어머님, 아버님들이 명확하게 기준이 있으셔야 돼. 그렇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했고 지금은 제가 재종반을 금년에는 안 했기 때문에 표본이 적어서 합격생들이 좀 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만 네, 매년 합격생을 내고 있고요. 병행시킬 겁니다. 애들한테 상담을 해가면서 병행시킬 거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안 맞는 애들도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제가 칩니다. 하지 말라고. 근데 아닌 애들은 제가 따로 얘기를 해줄 생각이고요. 경쟁률에 현혹되지 마세요. 천하제일 논술대회 뚫습니다. 현역 뚫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하는 게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작년 친구예요. 희망을 좀 드리려고. 수학 몇 등급이죠? 3등급입니다. 나머지 등급 봐요. 야, 얘 어떡하면 저 화투. 이거 뭐라 하더라 이거? 가오가 뇌를 지배한다 그러나? 이거 뭐 어떡하면 좋아. 광운대 붙었습니다. 반도체 시스템 공학부. 괜찮죠? 과가 일단 좋잖아요. 어머님 내리속에 지금 광운대가 대학에 이를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자접살 때 봐요. 네? 그때 한번 봐요 우리.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광운대학교는 미적분, 공통, 확통 이렇게 봅니다. 최저가 없어요. 천하제일 논술대회입니다. 붙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근데 3등급인데도 붙네요? 네. 제가 붙였어요. 넘어가고요. 이 친구는요. 상명대학교 합격한 친구예요. 약수령 논술로. 상명대학은 수능 전에 봐요? 최저가 없어요. 여기 수능 등급 봐. 국수형 이렇게. 이걸로 상명대 정시를 못 가죠. 내신도 못 갈 점수였죠. 네. 상명대 최초합으로 붙었던 여학생이에요.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중요한 과목이 뭘까요? 수학. 약수령 논술이라면 두 번째? 국어. 근데 위험한 게 있어요. 엄마, 나 1월 달부터 약수령 논술 올인 탈래. 그거 뜯어 말려야 돼. 수능 준비할 때예요. 1월하고 2월은 차분하게 공부를 할 때야. 산모를 보고 나서 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면서 그때부터 각을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해가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줄 거예요. 상면대도 좋아요. 친구 여기 교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볼까요? 정시 파이터. 아이, 고교내신에서 친구도 못 이겼는데 수능에서 N수행을 이기겠다고?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체감교육에서의 성과 보셨죠? 할만합니다. 열심히만 하면. 수학으로는 발목 잡히게 안 만들어요. 잘 따라오시면. 견디고 쫓아오시면. 밑바닥부터 최상위권까지 수업을 다 해본 경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고요. 수능 내신 수리논술 다 수업하는 사람 많지 않고요. 합격까지 만드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저처럼 또 인강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을 다 드렸던 것의 요약편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 질문 좀 할까요? 3학년 2학기 내신은 챙겨요? 안 챙겨요? 챙겨요. 왜 챙길까요? 그럴지도 모르니까. 1년 더 할지도 모르니까. 3학년 2학기 내신이 대박이에요. 애도 공부하는 애 되게 많거든요. 내신 막 1로 쭉 찍고 막. 아까 그 성균관대 교과로 들어갔던 친구 있죠. 3학년 2학기 그 기말고사부터 준비 안 하잖아요. 저한테 톡이 왔어요. 선생님 미적분 엔제 좀 보내주세요. 왜? 저 마무리 잘 짓고 싶어서요.
영등포고가 미적분 걔네 좀 이상해. 미적분 1등급이 3명이에요. 확통이 훨씬 많아요. 영등포고는 좀 특이한 학교인데 2명이 최강 교육이었어요. 미적분 1등급이. 그중에 1명이 학생부 교과로 성균관대 들어간 친구고 1명이 국민대 들어간 친구예요. 내신 1등급이었던 친구고. 하여튼 뭐 그랬어요. 참 대견하죠.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게 태도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네,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게 어렵죠. 근데 지금 보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집중을 잘 하시는 게 자제분들도 되게 잘할 거라.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넘어가고요. 자, 다시 시간표가 나왔죠? 처음 봤을 때랑 지금 봤을 때랑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제 기본반 처음이거나 처음과 다름없는 반은 사람은 기본반으로 들어오세요. 실전반, 만점반, 심화반, 1등급 목표반. 학년 파괴해서 수업하니까 부족하다 싶으면 이런 반도 들어와도 좋다. 쉽지 않을 거다. 왜? 고2 블랙반 애들이 여기 들을 텐데 여기 고2 블랙반 애들이 못한 애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보다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똑바로 들어라. 그렇게 잡았고요. 수리논술반은 여기 있습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있고요. 아마 웹페이지 링크를 문자로 받으셨을 텐데 그 링크에 들어가시면 실러버스가 다 있어요. 강의 계획표가 다 있거든요. 누르시면 강의 계획표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네, 넘어가고요. 아까 설명했던 그거예요. 이렇게 로드맵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학생, 학부모, 저 학원 리포트 발송드리고 상담하고요. 학습 스케줄링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웃긴 놈은 아니에요. 집에서는 웃겨요. 우리 큰애가 5학년이고요. 둘째가 4학년이에요. 큰애가 심장과 같은 딸이고요. 둘째가 지 아빠 닮은 아들이에요. 우리 아빠들은 알걸요? 딸이면은 아들은 이렇게 되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아빠인데 저는 와이프랑 성향이 반대예요. 10년 동안 연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또 10년이 됐고 10년 차가 됐고 그런 상태죠. 7천 며칠 됐을 거예요. 사귀기 시작한 지. 아무튼 저랑 성향이 반대입니다. 와이프는 I의 제곱 정도 되시고 저는 E의 한 제곱 정도 돼서 성향이 약간 좀 반대인 상태고요. 와이프는 T예요. 저는 T 같은 F 뭐 이런 상태에서 집에서는 제가 많이 웃겨요. 웃기고 이렇게 애교도 부리고요. 와이프 1살 연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누나이자 친구이자 전우이자 엄마이자 뭐 동생이자 이게 와이프인데 대장님이자 우리 와이프 대장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와이프. 공용인증서? 요즘은 그거 필요 없잖아요. 우리 와이프한테 있어요. 저는 급여를 받죠. 받기만 해요. 전부 다 와이프가 다 통장에서 보시고. 갑자기 들어왔는데 빠져나가요 이렇게. 그 와이프가 다 이제 알아서 하시고 그러는데 근데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왜 했을까? 집에서는 웃기나 강의할 때 웃기려고 애쓰지 않아요. 저는 합격시킬 거고요. 네가 합격해야 내가 좋은 거잖아요. 학생이 합격해야. 그리고 범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에서 최선을 다할 거고 모든 것을 제공할 거예요. 네가 찾고 있는 그 모든 컨텐츠 저한테 다 있어요. 인간 강사의 교재, 엔제, 실무 저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쓴 게 이겁니다. 감동이 아닌 합격증을 드린다고요. 정승재 선생님처럼 웃기지 않아요. 그분 저랑 친구예요. 제 스승님 제자고요. 네,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이죠. 그분처럼 재밌게 수업하지 못해요. 저는 엔터테이너가 아니거든요. 근데 합격시키는 수업을 합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기보다 수학 시험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모든 상담 제가 다 해요. 정규반에 한해서. 입시의 모든 것 함께 합니다. 우리 고2 블랙반 애들은 귀에 피날걸요? 맨날 내가 얘기하거든. 내신 잘 따라 뭐 해라. 그때그때 케이스들 다 얘기를 해줘요. 우리 애들한테는요. 그 쟤들은 남의 애들이야? 뭐 그건 아닌데 아무튼. 입시의 모든 것을 함께 하고요. 클리닉 제가 합니다. 4시간 수업이 있으면
그게 보통 2시간 수업하고 클리니실 가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뭐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제가 다 해요. 4시간 스트레이트로 수업할 때도 있고요. 2시간 수업하고 2시간 관리형 수업할 때도 있고요. 뭐 올 관리형 수업할 때도 있고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데 조교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랑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뭐가 더 집중이 잘 되게요? 당연히 제가 왔다 갔다 할 때겠죠. 네,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긴 시간이었죠. 아, 대단하십니다. 우리 최영기 대표님 박수로 좀. 아니야. 제가 이제 우리 부원장님 강연 들으면서 더 이상 몇 적어봤습니다. 일단 위트 있으시고 엄청 솔직하시고 열정도 있으시고 오늘도 준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작해 주셨는데 박수 한번 받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다 합치면 40분 정도 되거든요. 제가 다 높은데 가장 부지런하시고 그러면 그걸로 대표가 느낄 때 끝이에요. 더 이상이 필요 없죠. 가장 부지런하시고 가장 먼저 출근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시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가르치는 거. 근데 끌고 가는 거. 그 다음이 합격시키는 거.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을 내실 때 감사해서 돈을 내게 하자가 제목이에요. 네. 아까운데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자, 제가 딱 2개만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정시 많이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국어, 영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3학년 아이들들 되는 아이들은 정시 모의반 개강할 거니까 혹시 정시 파이터 전형이 되면 그렇게 해주시고, 2층에 클럽 네트워크라고 관리형 학습관 애들 잡아놓고 공부시키는 건데, 공부라기보다도 사실은 생활 관리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인지 가면 좀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움이 되는 말씀 딱 하나만 좀 더 드리면, 그 아이들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관리다라고 할 때 이거를 부모님들이 좀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관리와 생활 관리는 다른 거예요. 학습 관리는 선생님이 하는 거고요. 핸드폰 보지 마라, 지각하지 마라, 프린트 정리해라. 이거 생활 관리입니다. 습관이 태도고 집에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잔소리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애가 그냥 이제 투덜투덜 될 겁니다. 자꾸 변명도 많아져요. 부상은 자기도 힘드니까.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의 스탠스는 안 돼. 딱 이거예요. 안 돼. 아, 우리 부모님은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거 안 되는다. 이게 오는 겁니다. 흔들리는 눈빛을 애가 확인하는 순간 계속 딜이 들어와요. 안 돼. 들어는 주셔야죠. 그랬구나. 안 돼. 넌 그냥 거기가 끝이야. 네 운명이야.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 그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앞으로 마음이 힘드실 때는요.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 이맘때하고 지금하고 크게 변했나요? 안 변했으시죠. 그러니까 조금 더 단호해져야 되는 마음이 뭔가 필요할 때는 작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안 돼. 그렇게 해주시고, 지각하는 거 정말 아니거든요. 저도 제 아이들,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공부 안 가르치거든요. 절대 손 안 떼요. 왜? 아, 이러다 가정이 파괴되겠구나라는 걸 한 2년 전에 느껴가지고 아예 질문을 하면 받아주지 너 뭐 공부하는지 체크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제가 잔소리합니다. 지각하는 거. 전 그 꼴을 못 봐요. 너 학원에 지금 가야 되는 시간 아니야? 돌아버리겠죠.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1시간 전에 와서 공부하는 애들. 그게 다른 거예요.
제가 지난 설명회 때 몇몇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시키는 게 있는데, 자 그냥 뭐가 있었냐면, 요 지금 신길 캠퍼스 6층에 애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게 스터디 카페로 허가를 내는 데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공부를 안 해. 공간이 좀 아까워.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공부를 좀 하라고 했는데, 매일 오는 애가 있어요. 매일 오는 애가 고2예요. 여의도 고등학교. 우리 부원장님이 가르치시는 학생입니다. 매일 와요. 근데 얘가 안 왔어. 얘 맨날 와서 내가 퇴근할 때, 야, 불 끄고 가라? 라고 하는 애인데 없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지? 그 말하는데 금요일날 이제 온 거예요, 얘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야, 너는 어제 왜 안 했어요? 선생님, 부산으로 수학여행 갔다 왔어요. 아, 그렇구나. 야, 그럼 언제 왔어? 오늘 왔대. 너 그럼 오늘 왔어? 안 피곤하냐? 피곤해도 와야죠. 여기 한마디 있어요. 그래, 공부를 안 하고 엎어져 자도 네가 이 순간을 네 인생에서 굉장히 뿌듯한 순간으로 너를 성장시켰을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알아요. 오늘 하루 내가 제끼면서 내 과거가 부정될까봐 그걸 점을 또 찍고 싶은 거야. 이런 애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태도가 결과는 그냥 습관부터 잡으시면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약물치료 안 돼요. 외과 수술 정도 들어가는 마음으로 그 정도로 좀 다정하게 아이들이랑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유, 긴 시간 동안 그냥 너무들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고 대단하십니다. 난 못해. 난 거기 앉아서 그렇게 오래 못 있어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예비고 2 입장에서 그러면 예비고 2기 때문에 저는 우선 내신에 저는 집중을 하고 싶어요. 맞아요. 분들이 이제 뭐 합격하고 수학적인 부분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 아이 입장에서는 2학년을 가게 되면 내신 예정하고 그다음에 2학년 2학기 선택 기하가 되거든요. 그리고 학공이라든가 네,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미적 원하고 강남은 미적 투도 같은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 학투 수경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들어가는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기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내신에 대한 기아는요. 2학기 때 기아라면 여름방학 때 집중해서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게 2학년 때는 그 이제 대수에서 기하가 되고 내신이 다 고등학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잖아요. 네. 그러면 내신에 집중하다 보면 학부모라든가 무조건 싫어하든가 이런 부분 싫어하지 좋게 하려면 지금 하는 말씀하신 대로 선택을 해서 가야지 맞는 거예요. 네. 쉽고 지금 선생님이 요 문제를 저는 봤거든요. 네. 그리고 봤을 때 저는 책을 안 따라요.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랬을 때 시간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할 때 이 선택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1학년 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일단 정규반 고2 블랙반 같은 경우는요. 1등급 그리고 2등급 상위 정도밖에 못 들어올 거고요. 네. 네. 혹은 테스트를 본다거나 나머지 이제 반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네. 그럴 수 있죠. 과학도 2학년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학도 저는 시험표를 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배치가 좀 돼야지 과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중3 겨울에 없을 것 같아서 중3 겨울, 중2 겨울에 좀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아마 조금 잘하는 아이라면 대수랑 미적 분어는 한 번 이상 돼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고1 때는 내신을 중요하다 음. 보니까
네. 그 지금은 미적 1이랑 미적 2는 병행하는 게 너무너무 좋고요. 단단해지거든요. 그리고 미적 2가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 번 회차,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적 1을 2번 볼 동안 미적 2는 3번 이상 봐야 되는 게 맞아요. 내용에서는. 근데 현 고1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2가 수능해 볼 과목은 아니잖아요. 네. 3학년 때 내신도 중요하고 대학에서 주의 깊게 볼 거란 말이에요. 그 내신을. 그래서 혹시 고등학교가 어디죠? 수능여고도 지금 재작년, 작년 이렇게 보면 되게 수능여고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태라서 수능 준비하고 내신 준비라 쉽지 않아요. 걔네가 지금. 그래서 미적원, 미적분 2는 같이 하는 게 맞고 확통도 준비해야 하고 기하를 잠깐 빼세요. 기하는 여름에 하세요. 그냥. 괜찮으니까. 어쨌든 내신하려면 대수 대수는 정규반에서 하니까요. 그때랑 선생님 말씀 대수 해야 되고 미적 1과 미적 2는 풀도 가능한 수학이 안 잡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학동을 해야죠. 이것도 요거를 고1 겨울까지는 수능에 볼 과목은 일단 완성. 3학년 때 볼 과목도 봐야 해요. 그게 안 되면 이제 기회가 고2 여름, 고2 겨울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또 치여요. 그때 가면. 그러니까 중3 겨울방학 때, 정확히 말하면 중2 겨울방학 때부터 아웃라인 잡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해요. 중3 겨울 때 미적분 2를 봤나요? 확통은 봤나요? 조금 기본적인 거는 했어요. 그러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수능만 하다가 내신 준비했다. 근데 그 이후 과정을 보면 대수가 구수원인데요. 대수랑 미적분 1을 합한 게 미적분 2 정도라고 보시면 돼서 단단해지고요. 수능형 문제를 풀다 보면은 시야가 달라져요. 그러면은 그게 고2 겨울방학 때 미적 2라든가 늦어요. 많이 늦어요. 그거는 내신에 3학년 1학기 내신을 하기 위해서 더 늦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수랑 미적분 1을 합한 양만큼 1.5배가 미적분 2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종에서의 면접 문제 보면요. 말로 하는 수리논술로 나와요. 근데 그게 미적분 2로 낼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 수업이 교재라든가 숙제 다 제 교재고요. 숙제량은 여기까지 턱밑까지 차요. 수업을 하고 나서 네, 과제를 부여해주고요. 1월 때부터 만약에 제가 미적 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수업을 보고 수업부터 했을 때 그 수업 그 숙제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조율이 되게끔 해주기는 하는데요.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복습만 해도 양이 많을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죠, 뭐. 네. 또, 네. 큰애 입시를 이제 해보고 나니까 그 수리 논술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저희는 어려울 수 있죠. 네, 근데 보통 이제 저희 하는 말이 솔직히 다른 거 다 못해도 수학은 1등급 나와야 수리 논술 준비하지 아예 학원 등록조차 하지 말아라 이제 저희 그렇게 엄마들은 얘기하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아닌 거. 네, 근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이어야지 수리 논술을 준비할 수 있고 3등급 선까지 괜찮아요. 4등급부터 쉽지 않아요. 안정적으로 3등급 네, 모의고사 네. 일단 수학만 일단 3. 네, 그 수학만 네. 4부터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3, 4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괜찮아요. 저를 만나면 돼요. 그래서 아예 수리 논술을 배제를 했었는데 아까 증거를 보셨잖아요. 케이스를 봐서 네. 그래서 항상 일일을 듣지 않으면 아예 시작하지 말라는 걸 너무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요. 근데 없더라고요 정말. 네,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개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3, 4까지도 괜찮다. 네, 괜찮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케이스별로 다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럼 이제 이번 방학부터 준비해서 한 1년 안에 한 10개월 정도 준비하면은 근데 수학적 머리가 있다 없다라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엉덩이 무게가 있어야 돼요. 수학 머리는 필요 없어요. 엉덩이 무게만 있으면 돼요. 네, 네. 수학 머리? 아, 연대 빼고는 괜찮아요. 하나 있잖아요.
네, 엉덩이는 무거운데 이게 안 돼갖고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연세대 문제가 좀 그래요. 탑티어거든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96, 100점 찍은 친구들도 예비가 뜨지. 최초 합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 제외하고 괜찮아요. 네, 네. 엉덩이는 무거워야 돼요, 근데. 선생님 저는 인사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동건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부모님 수업 중에 계속 얘기를 받고 자극을 받고 있어요. 맞아요. 수학만 잘하고 있지만 그게 저는 큰 위로가 되거든요. 잘할 거예요, 동건이.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어쨌든 반만 열심히 해주고 그냥 저는 교육적인 거는 터치 안 하는 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가정의 평화를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잘 지도 부탁드리고요. 차진수 선생님 반에 지금 김윤찬이에요. 아, 네. 수업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반의 네, 네. 친구인데 네. 아무튼 이 친구를 다음에 수업 시간에 들어갔다 들어갔다 네, 보내주세요. 잘 잡아. 아니 다음 주에 들어가신다고. 아, 네,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아, 네. 그러면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들어보는 지금 물어보셔도 돼요. 뭐 간단하죠? 미적분을 안 해봤다. 미적분 기본. 이렇게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블랙반으로 대수에 네. 대한 것 정규반 들어오면 되고 대수.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미적분 1은 여기, 미적분 2는 여기. 확통은 이렇게 여기. 인가요? 이렇게 네, 월수금이에요. 확통도 안 해봤으면 여기로 들어와야죠. 수학으로 이렇게 도배를 당연한 거예요. 이게 1월달, 2월달에 똑같이 네, 1, 2월 스케줄이에요. 그러면 3월부터는 3월부터는 정규분만 있죠. 여기를 딱 덜어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정규반으로 들어가려면 그러면 이거는 의미 없는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하면. 네, 글로 들어오면 되죠. 그 정도 급이 되는 애들만 블랙반 애들이니까요. 아, 또 저거 꺼야겠다. 그러면 네. 네. 어떤가요? 네. 현재 고1은